KF-21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이제 미국을 뛰어넘는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생산 기간을 크게 단축해 사업 현실화와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였고 국내외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경쟁력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의 생산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고 향후 수출과 양산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최근 공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 양산 현황이 방산업계를 크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 속 생산 속도는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KF-21이 단순히 양산에 들어갔다는 차원을 넘어 세계 전투기 제조 패러다임 자체를 흔드는 속도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 분석에 따르면 현재 KF-21의 양산 속도는 하루 평균 1.7기에 달하며 이를 연 365일로 환산하면 약 620기 규모의 생산 능력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연중무휴로 생산을 가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의 생산 공정 자체가 이미 세계 상위권을 넘어 거의 독자적인 고속 양산 체계에 도달했다는 확실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대목은 양산 라인의 가동 시점입니다. 본격적인 생산 체계 구축을 시작한 것이 작년 8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안에 카이는 완전히 새로운 생산 시설을 구축했고 지금 이 시설에서는 단일 라인에서 무려 7대의 KF-21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조립 공정의 70% 이상이 완료된 상태라는 점에서 업계는 거의 충격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 제조사로 꼽히는 미국 로키드 마틴조차 F-35를 개발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연간 약 130대 수준을 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양산 속도는 이미 경쟁이 아니라 추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KF-21이 이토록 빠르게 생산되고 있음에도 대당 가격이 1억 달러 이하로 책정되었다는 점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고성능 A사 레이더와 스텔스 지향 설계, 동급 대비 뛰어난 공대공 공대지 능력을 갖춘 전투기가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사실은 해외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매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일부 국가들까지 KF-21을 은밀하게 주시하며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성능 대비 경제성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 혁신은 단순히 노력과 인력 투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카이는 KF-21을 기존 FA-50 생산동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발 단계부터 KF-21 전용 생산 시설을 설계해 새로 구축했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크기의 이 거대한 건물 전체에는 군사 시설에 준하는 강화된 보안 체계가 적용되어 내부 출입은 임직원이라도 허가받은 인원만 가능하고 해외 고위 관계자들도 별도의 보안 심사를 거쳐야만 내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촬영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외부로 공개되는 사진은 모두 카이 보안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형 조립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외부에서는 사실상 알 수 없었고 최근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야 이 정도 속도로 진척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반면 지금까지 제작된 시제기 6대는 양산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규격화가 끝나지 않은 초기 단계 모델이었기 때문에 조립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수작업에 가깝게 진행되었습니다. 특정 부품은 규격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아 현장에서 직접 조정하거나 엔지니어가 금속을 깎아 맞추는 방식의 공정이 필요했고 시험 목적에 따라 기체별로 장착되는 센서와 계측 장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때문에 시제기 단계는 제작에 가까운 성격을 가졌고 지금의 양산형은 표준화된 대량 생산 체계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생산 속도의 차이가 극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미 카이와 KF-21 양산 1차 물량 2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식 인도 시점을 2026년 말로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재 생산 템포라면 인도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단일 라인에서 7대가 동시에 조립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경우 생산 라인을 하나만 더 증설해도 월 3-4대, 연 40세대 이상의 양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F-21의 생산 혁신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애초에 전투기 양산이라는 영역 자체가 소수 군사강국만 다룰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정점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선체 구조물부터 항전장비, 스텔스 설계, 고강도 합금, 항공전자, 임무 컴퓨터, 엔진 통합까지 모든 분야가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국가들은 개발은 고사하고 양산 단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꾸준히 대량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몇몇 강대국뿐이며 그마저도 생산 속도는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F-35입니다. 2011년 양산에 착수한 이후 최근에서야 미 공군의 500번째 기체를 넘겼는데 13년간 평균 생산량이 연간 4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맹국들이 앞다투어 F-35 주문량을 늘렸지만 지금도 현실적으로 연간 130대 수준을 겨우 맞추고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라는 명성에 비해 생산 공정은 여전히 고질적인 병목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유럽 상황은 더 답답합니다. 최근 수출 주문이 크게 늘어난 라팔 전투기조차 월 최대 생산량이 3대 남짓에 불과하며 프랑스 정부는 이를 4대로 늘리기 위해 생산 인력 확대까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생산 체계가 분산돼 있어 속도 향상은 쉽지 않습니다. 타이푼의 경우에는 연간 생산량 자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제한적 생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럽이 원하는 만큼 생산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전투기 생산이 이렇게 느린 이유는 기체 구조와 항전 장비가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 좁은 동체 내부에서 수천 가닥의 전선을 연결하고 수백 개의 장비를 밀리미터 단위로 배치해야 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동화를 도입해도 최종 조립 과정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고난도 작업입니다. 하지만 날개와 동체 외곽처럼 넓은 면적의 금속을 정밀하게 가공하거나 대형 부품을 결합하는 공정은 로봇을 적극 투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투기 동체에 수백만 개 가까이 들어가는 리벳을 가공 체결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가 있습니다. 고강도 합금 판재를 겹쳐놓고 리벳 구멍을 동일한 위치에 정확히 뚫어주는 로봇, 그리고 그 리벳을 압력으로 밀어넣어 고정시키는 자동 체결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용접은 열 변형으로 인해 구조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체 대부분이 리벳 방식으로만 제작되는데 이 부분에서 자동화된 로봇이 생산 속도와 정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동화 분야에서 한국의 카이가 탁월한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FA50 생산 시절부터 공정 자동화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왔으며 검사 장비와 공정 제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온 것이 KF-21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KF-21 양산에는 기존 전투기 제조사들이 사용하던 고가의 외산 장비를 그대로 들여오는 방식이 아니라 카이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자동화 로봇과 측정 장비가 새롭게 투입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며칠씩 걸리던 공정을 로봇이 몇 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 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죠. 가격 경쟁력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F-35는 양산 초기 가격이 대당 약 3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생산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안정된 이후에도 가격이 수백억 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처음부터 경제성을 고려해 개발된 설계 체계 덕분에 초기 물량 기준으로도 대당 1억 달러 이하라는 파격적인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향후 2-3년 안에 양산이 본격화되면 가격이 800억 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경쟁하는 4세대 플러스급 전투기, 라팔, 타이푼, F-16V 등이 대당 1억 5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2억 달러를 넘나드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같은 성능의 전투기를 월 한 대 생산하는 회사와 월 10대 이상 양산할 수 있는 회사의 단가가 큰 폭으로 차이 나는 것처럼 한국은 이미 속도가 가격을 이긴다는 방산 원리를 정확히 구현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카이의 생산 기술은 세계 방산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거 FA50 개발 당시 기술 지원을 제공했던 로키드 마틴조차 최근에는 카이의 자동화 공정 기술을 배우기 위해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기술을 배우던 한국이 오히려 선진국 회사들의 생산 혁신 모델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KF-21은 내년 말부터 한국 공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지만 양산형 기체들은 이미 내년 초부터 줄줄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몇 달간의 비행 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인도 작업이 진행되면 한국은 실질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생산국으로 완전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오면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격과 생산량, 성능 모두를 한 번에 충족시키는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F-21을 둘러싼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신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의 기술과 생산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수 강대국만이 독점하던 전투기 시장 한가운데에서 한국은 더 빠르고 정확하며 경제적인 생산 체계를 통해 세계 표준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뒤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미래 항공 방위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매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한국의 기술력과 자신감도 함께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KF-21 전투기가 4.99세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11월 14일 영상입니다. 손성락 공군총장은 지난 5일 경남 사천기지에서 직접 한국형 전투기에 탑승해 화제되었는데요. 당시 한국산 전투기를 4세대보다 5세대에 가까운 명품 전투기라 평가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은 손 총장과 미국의 반응을 모두 모아 한국산 전투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5일 경남 사천의 하늘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수장 손성락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조종석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그는 시험비행 조종사 강주훈 소령과 함께 활주로에 섰습니다. 비행 전 총장은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 엔진 개통 등 항공기의 모든 구성 요소를 세밀히 점검하며 개발진들과 기술적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오전 10시 37분 두 사람을 태운 보람에는 힘찬 굉음을 내지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이날 비행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손 총장은 상승, 급선회, 고속비행 등 각종 고난도 기동을 직접 수행하며 KF-21의 비행 안정성과 엔진 반응성을 몸소 체감했습니다. 특히 국산 기술로 개발된 응동위 상배열 레이더의 탐지 능력을 직접 시험해보며 최대 탐지거리와 신호 처리 속도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KF-21에 탑재된 가상훈련 체계를 활용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을 가상 운용, 적기를 격추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종이 아니라 실제 공중전 환경에서의 전투 데이터까지 직접 검증한 고난도 실험이었습니다. 손성락 총장은 착륙 직후 기자단 앞에서 솔직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직접 비행을 해보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어느 4세대 전투기보다 기동성과 반응성이 탁월했습니다. 두 엔진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가속력, 매끄러운 제어감, 그리고 항공전자 장비의 정밀함은 그야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4세대의 발전형이 아니라 5세대에 근접한 명품 전투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 20년 전 F-15K를 도입할 때만 해도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를 직접 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평가를 넘어 한 세대의 공군 장교로서 대한민국 항공력의 진화를 직접 목격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손성락 총장은 약 3,000시간 비행 경력을 지닌 베테랑 조종사로 F4 팬텀과 F-15K, F-35A까지 조종해본 실전형 조종사입니다. 그는 블랙이글스 팀장과 전력화 책임자, 비행대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경험한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5세대 근접한 명품 전투기라 평한 것은 기술적 성숙도뿐 아니라 조종사 입장에서의 완벽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공군 관계자는 참모 총장이 직접 탑승해 기동성과 항공전자 장비 성능을 검증한 것은 공군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해외의 한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품질 보증서 역할을 했습니다. KF-21은 2022년 첫 비행 이후 3년 만에 개발 시험 단계를 넘어 양산체제에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블록 1 단계에서 공대공 무장 운용 능력을 확보했으며 향후 블록 2에서는 공대지 공대함 타격 능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2026년 말 첫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KF-21은 완성 시점에 미국, 러시아, 유럽에 이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국이라는 기록을 대한민국에 안겨줄 것입니다. 이날 손 총장의 행보는 단순히 한 조종사의 비행을 넘어 수천 명의 연구진과 엔지니어들이 쏟아온 열정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조종석에서 느낀 감동이라는 한 단어는 지난 20년간 불가능에 도전해온 한국 항공산업의 결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한편 손성락 총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미래 공군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우주 전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 AI 파일럿 시대를 열겠다며 KF-21 보람의 안정적인 전력화를 통해 대한민국 항공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연합훈련과 삼축 체계 능력을 강화하고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군력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공군 수장이 직접 검증한 그 순간 이후 미국권 군사 매체와 분석가들의 시선이 KF-21 보라매로 더 또렷하게 모였습니다. 먼저 미국 안보 매체 1945는 KF-21을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신예라 규정하며 미국이 주목해야 할 전투기라고 직설적으로 평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이 양산 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출 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고 폴란드 등 잠재 고객을 확보할 경우 F-35 전투기가 독주하던 영역 일부에서 경쟁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945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KF-21은 4.5세대로 분류되지만 개발 속도와 비용 효율, 센서 무장 통합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점. 둘째, 이 조합이 미국의 시장 동맹 네트워크에도 전략적 고려사항이 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카이의 비행선 앞에서 찍은 생산 현장 르포를 통해 최근 KF-21 단자기가 스핀 회복용 장비를 동체 상부 쌍미익 사이에 얹고 경납고를 빠져나오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실속 유도와 복구 같은 고난도 시험 카드가 실제로 수행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단순 기체 비행이 아니라 극한 영역 데이터까지 적극적으로 뽑아내는 페이지라는 점을 현장 디테일로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 묘사는 미국권 독자에게 KF-21 개발 프로그램이 이미 성숙한 시험 캠페인 단계로 들어섰다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더 워저는 KF-21의 내부 무장창 채택 계획을 별도로 다뤘습니다. 내부창은 대공망 침투에 필수적인 낮은 피탐 특성을 크게 끌어올리고
외부에서 달기 까다로운 중량급 유도폭탄을 기체 내부에서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워존은 내부 무장창 적용이 진행되면 KF-21이 방공망 관통 임무에서 훨씬 스텔시한 기체로 진화할 것이며 대형 벙커버스터급 탄을 은밀하게 투하하는 프로파일도 가능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매체가 굳이 내부창 이슈를 전면에 세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4.5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5세대적 속성으로 넘어가는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권 담론에서 4.5세대라는 분류는 고정 라벨이 아니라 5세대로의 진화를 전제한 과도기적 정의에 가깝게 들립니다. 개발 속도 자체에 대한 미국 매체의 평가는 오래전부터 일관됩니다. 더 워존은 이미 공중급유 첫 시험 당시 KF-21 프로그램의 전개 속도를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짚으며 운용 시나리오 확장과 전력 네트워킹 관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높다고 적었습니다. 공중급유는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작전 반경 채공 시간을 실질적으로 확장해주는 핵심 변수입니다. 미국식 체크리스트로 봐도 급유 센서 데이터 링크의 묶음 검증은 전력화를 좌우하는 분수령입니다. 수출 외교의 접점에서 바라본 미국권 시각 역시 구체적입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은 아덱스 2025 이후 카이가 첫 해외 판매를 본격 추진 중이라고 전하며 KF-21 수출 전선과 동시에 FA-50 단자형, 전술 수송기 콘셉트 등 라인업 확장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도는 한국산 전투기가 단일 기종의 성공을 넘어 제품군 포트폴리오와 파생형으로 시장 파급력을 넓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메이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에서 가격 납기 성능 조합이 강점인 한국형 모델이 틈새가 아닌 메인 트랙으로 올라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권의 관심을 자극하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공군 수장의 직승 비행입니다. 손성락 총장이 KF-21 조종석에 올라 레이더 탐지 성능과 항전 통합, 기동성을 직접 검증한 사건은 한국 내 뉴스임과 동시에 해외 바이어와 분석가에게 가장 강력한 품질 보증으로 작동합니다. 국내 보도는 손 총장이 비행 전 항전 비행 제어, 엔진 개통을 점검하고 약 50분간 상승 선의 고속 비행을 수행했으며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탐지거리 확인과 가상훈련 체계 운용까지 직접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독자 입장에서 보면 최고 지휘관이 안전을 걸고 탄 기체라는 상징성 자체가 설득의 장벽을 낮춥니다. 미국권 매체들은 KF-21을 현재 시점에서는 4.5세대 범주로 분류하면서도 내부 무장창 도입과 소프트웨어, 센서, 통합 고도화를 통해 스텔스 전장의 핵심 요건으로 수렴할 가능성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세대라는 표현은 폄하가 아니라 5세대급 속성으로의 진화가 예정된 설계 철학을 전제한 기술적 표기법에 가깝습니다. 1945의 경고성 논조, 에비에이션 위크의 현장 디테일, 더 워존의 내부창 분석, 플라이트 글로벌의 수출 드라이브 보도는 서로 맞물려 한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가격 납기, 운용 편의성, 확장성의 묶음으로 미국이 신경 써야 할 변수로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은 전략적으로 두 가지 함의를 줍니다. 첫째, 동맹 생태계 내부 경쟁의 심화입니다. 미국산 전투기의 납기 비용 이슈가 불거질수록 KF-21 같은 대안의 매력은 커집니다. 둘째, 기술 경로의 독립성입니다. 내부 무장창, 레이더 센서 통합, 네트워크 전투를 엮는 소프트웨어적 진화는 특정 부품 의존을 줄이고 개방형 구조로 가속할수록 파생형과 해외 공동개발의 문이 열립니다. 이 조합은 미국에게 위협 동시에 기회입니다. 협력하면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고 경쟁하면 기존 생태계의 규칙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미국 매체들이 한국을 유심히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권도 KF-21을 비용 효율의 4.5세대가 아니라 5세대급 요건으로 진화 중인 플랫폼으로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을 신경 쓴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성적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하늘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있지 않습니다. KF-21 보라매를 시작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설계하고 지키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한 대의 전투기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의 자립과 기술의 자존심이자 미래 세대에게 남길 새로운 하늘의 유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